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불안할까요? 완벽한 하루에 이상한 기분. 여러분,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아주 평범한 하루에서 시작합니다. 햇살이 좋은 날이었습니다. 바람도 적당했어요. 할 일도 없고 가야 할 곳도 없고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 하루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잠깐 산책도 했습니다. 오후엔 소파에 앉아서 TV도 좀 봤어요. 낮잠도 잠깐 잤습니다. 저녁엔 가족이랑 밥 먹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완벽한 휴식입니다. 아무것도 억지로 하지 않았고 아무도 나를 재촉하지 않았고 조용하고 평화로운 하루였어요. 그런데 이불을 덮고 누웠을 때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오늘 하루를 낭비한 것 같은 느낌. 뭔가 했어야 하는데 못한 것 같은 기분. 딱히 뭘 해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이렇게 보내면 안 됐던 것 같은 막연한 죄책감. 혹시 이런 기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불안한 걸까요? 오늘은 그 이상한 감각의 정체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평생 바빴던 사람들. 잠깐 지나온 시간을 돌아볼게요. 지금 60대, 70대이신 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오셨나요? 학교 다닐 때는 공부했습니다. 입시 경쟁이 치열했고 좋은 학교에 가야 한다는 압박이 있었어요. 공부 안 하고 놀면 뒤처지는 것 같았습니다. 취직하고 나서는 일했습니다. 야근은 당연한 거였고 주말에 나오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었어요. 열심히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분위기 속에서 그냥 버텼습니다. 결혼하고 아이가 생기면 또 다른 바쁨이 시작됩니다. 아이 학교, 학원, 밥, 빨래, 집안일. 쉴 틈이 없었어요. 쉬고 싶다는 생각 자체를 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크면 이번엔 노후 걱정이 시작됩니다. 더 모아야 한다, 더 준비해야 한다, 더 해야 한다. 또다시 바쁨이 찾아왔어요.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 긴 시간 동안 순수하게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시간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진짜로 죄책감 없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시간이요. 거의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나이에 갑자기 그런 시간이 주어졌을 때 어색한 게 당연합니다. 낯선 게 당연해요. 불안한 것도 당연합니다. 우리 세대는 쉬는 법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바쁜 법은 배웠는데 쉬는 법은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바쁨이 곧 나의 존재 이유였던 시간들. 뭔가를 하고 있어야 내가 살아있는 것 같던 느낌. 그게 지금 이 불안의 뿌리입니다. 이야기 속으로 이 씨의 조용한 화요일. 여기서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5세 이 씨의 이야기입니다. 이 씨는 공무원으로 35년을 일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성실하기로 소문난 사람이었어요. 지각 한 번 한 적 없고 맡은 일은 끝까지 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동료들 사이에서 믿음직하다는 말을 자주 들었어요. 퇴직하고 나서 처음엔 밀린 집안일을 했습니다. 고장난 것들 고치고 오래된 물건들 정리하고 못 가봤던 곳도 다녀왔어요. 바쁘게 움직이니까 퇴직한 것 치고는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달쯤 지나니까 할 일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안 정리도 어느 정도 됐고 다녀올 곳도 다녀왔고 딱히 고칠 것도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화요일이었습니다. 아무 약속이 없는 날이었어요. 아내는 복지관 프로그램이 있다고 나갔고 이 씨 혼자 집에 남았습니다. 아침 7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습관이 남아있어서 퇴직하고 나서도 일찍 일어나는 편이에요. 밥을 차려 먹었습니다. 혼자 먹으니까 대충 때웠어요. 설거지하고 거실 청소 한 번 했습니다.
시계를 봤더니 9시 반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뭘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TV를 켰습니다. 뉴스를 봤어요. 경제가 어렵다는 얘기, 어디서 사건이 났다는 얘기. 보다 보니 기분이 별로 안 좋아졌습니다. 껐습니다.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카카오톡을 열었는데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유튜브를 잠깐 봤는데 뭘 봐야 할지 모르겠어서 그냥 덮었습니다. 산책이나 가자 싶었습니다. 신발 신고 나갔는데 막상 나오니까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목적지 없이 걷는다는 게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직장 다닐 때는 어디를 가든 이유가 있었는데 그냥 걷는다는 게 어색했어요. 한 바퀴 돌고 30분 만에 들어왔습니다. 시계를 봤더니 11시였습니다. 점심을 먹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졸리지도 않은데 눈을 감아봤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오후 2시가 됐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안 가는 줄 몰랐습니다. 직장 다닐 때는 시간이 모자라다고 했었는데 지금은 시간이 너무 많아서 이상했어요. 그날 저녁, 아내가 복지관에서 돌아와서 물었습니다. 오늘 뭐 했어요? 이 씨는 잠깐 멈췄습니다. 뭘 했지? 청소했고 산책 잠깐 했고 그게 다였습니다. 그냥 있었어. 아내가 별말 없이 주방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씨는 그 짧은 대화가 왜인지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냥 있었어. 그 말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그날 밤, 이불 속에서 이 씨는 생각했습니다. 나 오늘 하루를 낭비한 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건가? 뭔가 해야 하는데 뭘 해야 하지?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불안의 정체. 이 씨가 느낀 그 감각. 사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공통으로 느끼는 감정입니다. 아무것도 안 한 하루가 왜 불안할까요? 게을러서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이런 불안을 느끼는 분들은 대부분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분들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한 하루에 불안을 느끼지 않아요. 그냥 편하게 쉬거든요. 이 불안은 성실함의 그림자입니다. 평생 무언가를 생산해야 했던 사람, 결과물이 있어야 하루가 의미 있었던 사람, 바쁜 것이 곧 가치 있는 삶의 증거였던 사람. 그런 분들에게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은 하루는 존재 이유가 없는 하루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의 감각이 더해집니다. 주변 시선에 대한 의식입니다. 아내가 복지관에 나간다. 친구들은 뭔가 한다. 뉴스에선 활기차게 사는 노년 이야기가 나온다. 그 사이에서 나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실제로 누가 뭐라고 한 것도 아닌데 스스로 비교하고 스스로 작아지는 거예요. 또 하나는 시간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막연한 감각이 있는 나이예요. 그러다 보니 하루를 허투루 보내면 안 된다는 압박이 생깁니다. 오늘 하루가 낭비됐다는 느낌이 단순한 아쉬움이 아니라 되돌릴 수 없다는 조급함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만들어지는 감각이 바로 아무것도 안 한 하루 저녁에 찾아오는 그 이상한 불안입니다. 그러니까 그 불안은 당신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평생 열심히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생기는 감각이에요. 나쁜 신호가 아닙니다. 잘 쉬는 것도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한 가지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쉬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쉰다고 하면 생산적인 활동을 멈추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을 안 하는 것, 뭔가를 만들어내지 않는 것. 그래서 쉬는 시간이 비어있는 시간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몸과 마음이 쉬는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긴장이 풀리고 쌓인 것들이 정리되고 다음을 준비하는 힘이 채워집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농부가 땅을 쉬게 하는 걸 아시죠? 매년 같은 땅에 계속 씨를 뿌리면 땅이 척박해집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땅을 비워두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땅이 힘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있어야 다음 해에 더 좋은 것이 자랍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달려온 몸과 마음에는 회복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이 낭비처럼 보여도 사실은 가장 필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잘 쉰다는 게 뭘까요? 잘 쉰다는 건 죄책감 없이 쉬는 겁니다. 몸을 눕히면서 마음도 같이 눕히는 것.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허락을 스스로에게 주는 것. 그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평생 자신에게 허락보다 채찍질을 더 많이 했던 분들에게는 특히 더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는 조금 달라져도 됩니다. 충분히 해왔습니다. 충분히 달려왔어요. 이제 잘 쉬는 연습을 해도 됩니다. 그것도 능력이고 지혜입니다. 아무것도 안 한 하루의 재발견. 다시 이씨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그 화요일 이후로 며칠이 지났습니다. 또 약속 없는 날이 왔어요. 이번엔 이씨가 조금 다르게 접근해 보기로 했습니다. 뭔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일단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오늘 하루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 아니면 아무것도 하기 싫으면 아무것도 안 하기로. 아침을 먹고 나서 동네에 있는 카페에 가봤습니다. 평소엔 카페에 갈 일이 없었어요. 커피는 집에서 마셨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왠지 나가보고 싶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 시키고 그냥 창밖을 봤어요. 사람들이 지나가고 차가 지나가고 가끔 비둘기가 걸어 다녔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한 30분쯤 지났을 때 머릿속이 조용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평소엔 항상 뭔가가 머릿속에서 돌아가고 있는데 그날 카페 창가에서는 그게 멈췄습니다. 오래된 기억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젊었을 때 처음 취직해서 첫 월급 받던 날. 퇴근하고 혼자 치킨 한 마리 시켜 먹으면서 기분이 좋았던 기억. 한참 동안 잊고 살았던 기억이었어요. 점심은 오래 못 갔던 시장에 들렀습니다. 특별히 살 것도 없었는데 그냥 구경하면서 걸었어요. 떡볶이집 앞에서 떡볶이를 한 접시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먹었더니 맛있었어요. 집에 돌아왔을 때 시계를 보니 오후 3시였습니다. 그날도 딱히 뭔가를 생산한 건 없었습니다. 카페에서 창밖 본 것, 시장 구경한 것, 떡볶이 먹은 것, 그게 다였어요. 그런데 저녁이 됐을 때 달랐습니다. 뭔가 허전하다는 느낌이 없었어요. 마음이 차 있었습니다.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그냥 오늘 하루가 나쁘지 않았다는 감각이 있었어요. 아내가 저녁 먹으면서 물었습니다. 오늘은 뭐 했어요? 이 씨가 대답했습니다. 카페 갔다가 시장 갔다 왔어. 떡볶이 먹었는데 맛있더라고. 아내가 웃었습니다. 어머, 혼자요? 나도 데려가지. 이 씨도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저녁 식탁이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뭐가 달라진 걸까요? 사실 이 씨가 한 일은 별것이 아니었습니다. 카페에 앉아서 창밖을 보고 시장을 구경하고 떡볶이를 먹은 것. 생산적이라고 말하기 어렵죠. 결과물도 없고 성과도 없었어요. 그런데 달라진 게 하나 있었습니다. 뭔가를 해야 한다는 압박 없이 그냥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먹고 싶은 걸 먹었다는 것. 하루의 주인이 된 느낌이랄까요?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그 감각이 돌아온 거예요. 잘 쉬기 위한 작은 실천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죄책감 없이 쉴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작은 이야기를 드릴게요. 첫 번째, 하루에 한 가지 작은 즐거움을 허락하세요. 크게 무언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좋아하는 과자 하나 사 먹는 것, 오래 보고 싶었던 영화 한 편 보는 것, 동네 한 바퀴를 천천히 도는 것. 하루에 딱 하나, 나를 위한 작은 것을 허락하는 연습이에요. 두 번째,
오늘 한 일을 작게라도 기억해 두세요.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아도 사실은 무언가를 했습니다. 밥을 먹었고, 숨을 쉬었고,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눴을 거예요. 그게 작게 느껴져도 오늘 내가 살아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잠들기 전에 오늘 한 일 중에 기분 좋았던 것 한 가지만 떠올려 보세요. 습관이 되면 하루가 달라 보이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비교를 멈추세요. SNS에서 활기차게 여행 다니는 또래를 보면 괜히 내가 뒤처지는 것 같습니다. 뉴스에서 70대에도 열정적으로 사는 분들 이야기가 나오면 자극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부담이 되기도 하죠. 남의 하루와 내 하루는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각자에게 맞는 속도가 있어요. 네 번째, 몸의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피곤한데 억지로 뭔가를 하는 것, 쉬고 싶은데 죄책감 때문에 버티는 것, 그것이 오히려 몸을 더 지치게 만듭니다. 몸이 쉬고 싶다고 하면 그냥 쉬세요. 그게 게으름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다섯 번째, 쉬는 것도 연습이 필요하다는 걸 기억하세요. 처음부터 잘 쉬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랫동안 바쁘게 살아온 분들에게 쉬는 것은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기술이에요. 처음엔 어색하고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습하다 보면 점점 나아집니다. 조금씩 천천히. 오늘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습니다. 오늘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무것도 안 한 하루가 왜 불안한지, 그 불안이 어디서 오는 건지, 그리고 잘 쉰다는 것이 무엇인지. 결론을 한마디로 드리자면 아무것도 안 한 하루가 낭비된 하루가 아닙니다. 평생 바쁘게 살아온 당신에게 가만히 있는 시간은 사치가 아닙니다. 당연한 권리입니다. 충분히 오래 달려왔으니까요. 오늘 저녁 이불 속에서 오늘 하루를 낭비했다는 생각이 든다면 잠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오늘 쉬었습니다. 그것도 오늘 내가 한 일입니다. 쉬는 것도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잘 해낸 겁니다. 이 씨는 지금도 가끔 약속 없는 화요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화요일이 조금 다르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뭘 해야 하나 불안한 날도 여전히 있지만 가끔은 그냥 이 시간이 나한테 주어진 선물 같다는 생각도 든다고요. 그 감각이 여러분께도 조금씩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천천히 조금씩.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세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